안녕하십니까. 칠순지음 떠나는 세계여행 햇새 HMTV의 미스터송입니다. 발길 닿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걸어보는 길. 이번에는 체로키 수도였던 누에코타로 떠나봅니다. 누에코타는 조지아주 주도인 아틀란타에서 테네시주의 채터누가로 가는 75번 고속도로 인근에 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차로 약 1시간 30분쯤 달리다가 카론을 지나서 체스워드 나들목으로 나옵니다. 나들목에서 225번 지방도로를 타고 우측으로 2-3분 정도 가다 보면 도로 우측에 조용하고 한적한 초원 속에 누에코타가 나타납니다. 누에코타 스테이트 히스토릭 사이트입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소풍을 즐겨도 좋을 만큼 아주 편안하고 싱그러운 마치 자연농장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숲 사이로 넓은 잔디와 띄엄띄엄 놓여져 있는 집들이 있는 동화 속의 풍경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누에코타 사이트로 입장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누에코타 행정수도에 대한 설립 요지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석은 1838년 강제 이주 과정에서 체로키족 4,000명의 죽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철제 안내문은 체로키족 눈물의 행로를 설명하고 있네요. 기념탑엔 4개의 깃발이 있고 그중 3개는 체로키족 관련 깃발입니다. 이분은 기념관 직원인데 이방인이 방문한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면서 안내를 해주고 촬영에 응해 주었습니다. 기념관으로 이동하는데 체로키 문자가 눈에 띕니다. 관람료가 성인 $8네요. 이 직원이 사이트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So this right here is the museum for Nuecota. Right over here we have it talking a little bit about the history of this site. This was founded as a meeting site in 1819. It was established as the capital for the Cherokee in 1825. In 1827, they would write their own constitution here. This is the same constitution held in all 3 Cherokee nations today. They would also start printing their newspaper here. The newspaper was a bilingual newspaper. It was the only time that a Native American language had ever been put on the newspaper up until that point. They would even be selling copies to London and Paris. Once you get to about the 1830s, they start reaching pressure from the United States trying to kick them out. In 1835, a group of them sign a declaration saying that they will agree to leave. In 1836, they are given a 2-year eviction notice. The ones that do not leave are forced out in 1838, which leads to the Trail of Tears, which is what the monument outside was dedicated to. Thanks. Excellent. You're welcome. 체로키족 기념관의 자료를 돌아보겠습니다. 토템 신앙 같은 것도 느껴집니다. 체로키족은 이 불씨를 신앙 차원에서 신령스럽게 소중히 다룬 것 같습니다. 체로키족 신문입니다. 변천과정, 공물, 우스터 선교사,
농경생활 모형, 농장의 모습, 거주지역 지도입니다. 체르키족 여인과 간의 수공업, 도끼, 곡괭이, 톱, 생활도구가 있습니다. 이분은 세카이어, 체르키족 언어를 만들고 보급하며 교육한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통제가 시작되고 복권 추첨, 청약 아파트 당첨 같은 이 토지 분배 시스템, 이 커다란 나무통에 당첨권이 들어있겠네요. 나무통을 돌려서 손을 넣고 뽑는 그런 초보적인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걸복, 땅 따먹기. 이 사진 속에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심사관 4명이 엄정 관리하고 있는 아주 보기 드문 흑백 사진입니다. 뉴 에코타 조약과정 그림입니다. 강제 이주는 제8대 뷰런 대통령이 실행했지요. 물론 잭슨 대통령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요. 눈물의 행로 파트입니다. 눈물의 길 위에서 이 여성이 태어났고 또 한 여성은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존 루스의 부인입니다. 의사이자 선교사였던 엘리즈 버틀러는 체르키족과 고난을 함께합니다. 강제 이주는 군사작전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체르키족 13개 이동 집단이 약 3개월에서 6개월간 한겨울에 이주를 마칩니다. 이 과정에서 4,000명이 사망합니다. 이 한 장 흑백 사진이 그 참상을 대변합니다. 뉴 에코타의 재조명 복원 과정입니다. 페닉스, 인쇄소 등의 복원 과정입니다. 간단하고 소박한 기념품 샵을 지나면 드디어 뉴 에코타가 시작됩니다. 직원이 끝까지 대우를 해주면서 화장실도 알려줍니다. 관광 안내도이고요. 그리고 체르키족 중산층 농장 가옥입니다. 이것은 헛간입니다. 옥수수 등의 곡물 저장소 같은데 통나무를 두툼하게 잘라서 그것을 서로 엇대어 가지고 모두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집입니다. 이 집은 훈제실로 사용하는 그러한 집인 것 같습니다. 불 떼는 자리와 통나무 여물통 같은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너와집 형태의 주택입니다.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걸로 기와를 만들었네요.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에 가면 이런 집들이 있죠. 집 안을 살펴보니 아주 소박한 그런 살림살이 규모입니다.
이 사이트 근처에 지어졌던 네 채의 그럴듯한 집들이지만 없어졌네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복원되지 않았습니다. 타운 스트리트 표시판입니다. 체로키 정부 소재지가 있는 누에코타의 의회 의사당입니다. 아주 소박한 의회 의사당입니다. 이곳에서 1, 2층으로 나뉘어 가지고 아마 전국의회와 전국위원회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2층으로 가볼까요? 이곳에도 의장석과 서기석, 일반 의원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상, 하원, 양원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복숭아 과수원 자리입니다. 이곳을 3번 방문했는데 첫 방문인 2월 초순 꽃망울이 생겼네요. 네, 타운스퀘어. 그냥 지명 정도로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물과 부엌자리가 남아있는 부디노스의 집터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뉴에코타 조약이 체결됩니다. 당시 이 조약에 서명했던 메이저 리치, 존 리치, 부디노스는 강제 이주가 끝난 후 체로키족 일원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체로키족 신문을 발간하던 인쇄소 포이닉스 프린트 시합입니다. 세카이어가 만든 체로키족 언어와 영어를 혼용해서 발간한 신문으로서 영국, 프랑스에서도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카이어 부디노스 우스터가 신문 제작에 기여했습니다. 성서와 찬송가를 체로키어로 번역해서 보급했다고 합니다. 서재필 박사의 독립신문보다 약 6, 70년 더 앞선 것 같습니다. 뉴타운 로드를 지나서 타빈하우스로 갑니다. 이곳은 여인숙, 레스토랑, 잡화점, 주점 역할을 하던 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최대의 식당이며 주점이며 사교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술병도 보이고요. 럼주통도 있고 벽난로 그리고 그 옆에 탁자들이 있고요. 뒤편으로 돌아가니까 우물토자리가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체로키족 농장이 보입니다. 침대가 있고 벽난로와 2층 다락방이 있네요. 곡식이나 과일 창고로 보이고요. 이것은 마곡간, 요양간입니다. 추장 존 로스가 이 사이트에서 농장을 하며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슈프림 코트하우스, 대법원 가는 길입니다. 하얀 건물이 바로 대법원 건물입니다. 2층짜리 단촐한 건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대법원장과 대법관석, 서기석, 피고 변호인석, 방청석이겠죠. 2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심리나 대기장소 등 여러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자만
6개 덩그러니 놓여 있네요. 대법원을 나서니 의회 의사당이 눈에 보입니다. 대법원 앞길에는 푹신한 볏짚 같은 건초를 깔아 놓았네요. 마지막으로 우스터하우스 가는 길. 2024년 3월 30일에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에 우스터 선교사 옛날 집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모습으로 재건축되었죠. 인근에 있는 뉴타운 쪽에서 보는 건물 뒤쪽엔 훈제실과 우물이 있습니다. 운 좋게도 이날 또 다른 안내 직원을 만나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Down here we have the cooking area. This was the hearth and pantry that were used for food preparations. On the other side of the house we have the dining room and the master bedroom. Upstairs you'll see guest rooms as well as a school room. For teaching, Samuel Worcester was not just the missionary here. He was responsible for operating the school system. He was the schoolmaster. He was also a U.S. postmaster. He was responsible for delivering mail throughout the Cherokee Nation and setting up the mail system here. 이 우스터하우스는 우스터 선교사의 가족이 머물고 때로는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고 학교로도 쓰이며 우체국, 기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천을 짜던 배틀, 그리고 물레, 작은 책상과 책자들. 이건 딱 봐도 학교 교실이네요. 체르키족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던 그야말로 비니학교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당시의 그 상황들이 오버랩되던 교실 공간이었습니다. 우측 의자에 앉은 선생님은 가르치고 좌측 긴 의자에 체르키족 아이들이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성서, 찬송가를 배우고 산수와 체르키어를 공부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역사와 철학 등을 공부하면서 서구 문명에 눈을 떴을 겁니다. 이렇게 문명화의 길을 걷던 체르키족들이었지만 팽창하던 개척 이주민들에게 밀려서 강제 이주를 당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저술한 총균수에서 몇 가지 단서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총균수를 바탕으로 한 몇 가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